정부가 책임지고 또 국공립과 공영형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수를 40% 수준까지 임기 내에 늘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10분의 1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반가 등록금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고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여 학년제를 없애고 필요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다른 후보들께도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공보육을 확대하자라는 그 어떤 정책 방향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철회한 것인지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학제 개편이 지금 중요한 교육 공약이신데 그것은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은 우리 안 후보님 공약 가운데 최악의 공약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또 다른 후보님들도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말로 좋은 공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학제 개편 그리고 또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저는 유치원 교육을 무상교육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초등학교에 공립과 사립에 큰 차이가 없듯이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학제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 만약에 그러면 제가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자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등학교 학점제 예산이 얼마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등학교 학점제는요, 지금 이미 서울 그리고 경기,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부도 중장기 교육 정책으로 발표한 바가 있죠.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작은 학교들, 특히 이제 농어촌의 학교들은 여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학생들이 훨씬 더 피해를 받게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학제가 안 바뀐 지금 이 상태에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이 다 입시 위주로 가게 돼서 결국은 입시 제도 폐해가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 실시하고 있는 그 교육 중에 시범 사업에 대해서 다들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학부모들도 만족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학교들 그리고 농어촌 학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력이 없는데요. 지금 학교 단위로 교과 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점 학교를 만들어서 거점 학교에서 통합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별로 벽을 터서 일반 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또는 특성고등학교 간에 이렇게 공통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굳이 아니 우선 농어촌 학교를 아까 말씀하신 이유는 단설 유치원 그 부분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 다 이제 무상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그러나 우선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설 유치원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억제하겠다고 거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설 그런데 유치원이 공약집에는 지금 빠졌어요. 그런 거 보면 병설 유치원을 획기적으로 6,000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추가로 투자해서 이 부모님들의 만족도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는데요. 농어촌 학교에서 이런 고교 학점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학교들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곳과는 전혀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고, 만약에 확대가 안 된다면 오히려 농어촌에 대한 차별입니다.
시범 실시를 거치고 그다음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이렇게 점점점 대상 학교 수를 늘려 나가는 것이죠. 네. 역차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유승민 후보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좀 함께 토론했습니다. 먼저 좀 하시고. 네. 제가 문재인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사고 예고 폐지는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그건 뭐 똑같고요. 예. 제가 애를 둘이를 키워보니까 첫째 대학 갈 때 이 논술요. 예. 논술을 학원에 가서 배우는데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배우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완전히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그 비싼 돈을 주고 학부모들 불안하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 제도를 너무 자주 뜯어 고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논술은 저는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찬성하시는지 하고 무르머님께서 공약 중에 수시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3월 22일 날 교육 공약 발표 때. 근데 수시 비중을 줄이면 정시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시를 늘리면 정시를 그러면서 수능은 자격고사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수시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그 공약을 여전히 지금도 지키시는지 얼마 전에 발표하신 거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유 후보님 공약 같은 공약인데요. 저도 대학 입시에서 논술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없애서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획기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을 없애면 그만큼 수시 비중은 줄게 되는 것이죠. 줄어드는 수시 비중을 어떻게 하려 할 거냐라는 것은 각 대학이 또 자율적으로 결정한 문제죠. 그래서 수시 비중이 준다 그래서 그만큼 정시 비율이 는다. 그것은 아니죠. 수시가 아닙니다. 줄면 정시가 늘죠. 아니, 두 교육이 불면 수시 교육이 수시에서 그만큼 줄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을 아까 말한 우리 학생부 전형으로 그러니까 정시가 늘면 제 말씀은 정시가 늘면 무슨 수로 그걸 하겠냐고 정시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시에서 두 가지 전형을 줄이고 그러면 그 줄어드는 그 전형에 대해서 아까 학생부 전형을 늘릴 것인지 이런 것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아니요. 무르머님 공약에 수시 축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그 두 전형을 줄이면 수시 비중은 자연히 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시가 그러나 줄면 수시 비중 준다고 정시가 느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안철수 후보님 그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 그 공약은 이제 철회하시죠. 짓지 않겠다고 한 것은 오해십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단설 유치원, 대형 단설 유치원 짓는데 어느 정도 예산 드는지 아십니까? 아니 예산을 묻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그 통학상의 문제가 있고 또 안전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근거가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들이 단설 유치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아를 전공한 원장들이 계시거든요. 예, 압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어린 유아 교육의 실태를 놓고 볼 때 지금 국공립 시설도 단설이든 병설이든 대폭 확대해야 되고 또 지금 90%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여기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이냐 민간이냐가 아니라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확대를 하고 또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대로 지금 어린이 보육교사 임금을 대폭 올려줘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교육 환경도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강화시켜서 보육의 전반적인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 정책하고 같습니다. 제 정책 대신 아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좋은데 그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이 그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꼭 한번 물어봐 달라. 그거는 오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그거는 아닙니까?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는 건 철회를 하셨어요? 오해십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이제 문 후보께서도 질문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유치원을 무상교육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 그게 제 방향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아주 발언이 계속되시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저도 뭐 잠깐밖에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래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한 말씀만 더 제가 하시고 교육 문제에 그다음에 대해서 그 우리 안 후보님이 이제 그
아주 급격한 사회 변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지금 과열 경쟁과 사교육이거든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를 쓰고 아이들 사교육 지금 뒷바라지 하고 있지만 우리 애가 경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나마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 원망할까 봐 이제 뒷받침을 한다는 거거든요. 거의 지금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에요. 근데 안 후보님 공약에는 이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 학제 바꾸는 것을 방안으로 내셨는데 학제를 바꾼다고 해서 경쟁이 저절로 완화되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학제 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부 내용을 채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그 적성 교육 그리고 그 인성 교육, 창의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지 독서 교육 그리고 토론식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고 저는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경쟁을 완화시키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학 경쟁, 묻지마 대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성공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고등학교 직업 교육이 유럽식으로 아주 그 탄탄한 직업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학의 대학 서열화를 과감하게 완화시키거나 폐기하는 이 두 가지 정책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우선 안 후보님 공약에는 대학 서열 격차 해소는 아예 언급조차 없어요. 그리고 직업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2년을 2년제로 했는데 2년제 가지고 튼실한 직업교육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확하게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제 개편을 제가 제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학제 개편은 제가 지난번 토론에서도 지적했지만 불필요한 논란,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 남기지 실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내용으로서의 경쟁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저는 이것이 경쟁 완화 프로그램이 먼저고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학제 개편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게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지금 시간을 좀 여러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난 66년간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도 이제는 틀을 바꿔야만이 이 우리 12년 보통교육과 입시를 분리를 해서 제대로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네.